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리동 어린이집 입찰가 산정 방법에 관한 강좌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또한 공고문에도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또한 입찰가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산수 정도의 수준입니다. 수학도 아니고 산수,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요 정도만 하시면은 충분히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고요. 최근 유행어가 한번 있었죠. 산수도 못하십니까? 이런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정말 산수 수준의 그런 어떤 굉장히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강좌를 들으시면은 누구나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수장 또는 입주자 대표, 많은 분들이 입찰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또한 관리동 어린이집을 입찰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대부분 입찰가에 굉장히 중요성을 느낍니다. 얼마를 써내야 되냐, 또 관리동 측에서도 많이 써낸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하죠. 일반적으로 입찰가를 굉장히 염두에서 이제 채용을 하는데, 입찰가를 염두에서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이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공고문에도 보육료의 5%를 입찰가, 임대료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시를 그렇게 해놨어요, 본인들이. 자, 보육료라는 게 뭡니까?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학급 편성을 하죠. 이렇게 학급 편성을 했다고 봅시다. 61명 정원에. 학급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육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합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육료가. 요거에 따라서 입찰가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어차피 어린이집 자체가 원화 모집을 하면은 홍길동이 들어오건 성춘향이 들어오건 한석봉이 들어오건 신사임당이 들어오건 누가 그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든 학급 편성은 똑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정원에 맞게끔. 왜냐면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보육료를 산정을 하면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어차피 임대료는 같습니다. 자, 방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방구성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요걸 가지고 보육료를 산정한다고 칩시다. 똑같아요. 홍길동이 한다고 해서 이 금액이 달라지거나 보육료를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찰가를 가지고 많이 쓴 사람을 더 점수를 더 주거나 예를 들어서 또 가산점을 준다는 것 자체가 그 입찰가 산정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산수도 못하십니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예? 아니, 누가 들어와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더라도 똑같은 보육료에 똑같은 측정을 하기 때문에 입찰가나, 그러니까 임대료죠. 임대료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가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런데 입찰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산정하는 방법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아파트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입찰에 관련된 그쪽에 일을 하시거나 혹시나 이 강좌를 보시는 분들은 제발 이걸 명확하게 아시고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본인들이 알고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정확하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공고문입니다. 이건 진짜 현재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고가 납니다. 그 실제 공고가 났던 거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항목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입찰가를 산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말 많은 사람들은 다 알죠. 자, 일단은 보육실 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 시설 면적을 알면은 일단은 인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영유아 인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임대보증금 3천만 원, 그리고 임대료, 보육료 수입의 5%.
자, 보육료 수입의 5%라는 거는 대부분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공동주택 관리 규정 법규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그 임대료를 뭐 보육료의 5%를 측정을 해라. 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 그 법규에 따라서 5%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이상으로 받게 되면은 그 뭐 시에다가 이걸 요청을 해서 조정을 하시면 돼요. 뭐 그 이상으로 받으면 아마 벌금을 뭐 내야 되든지 뭐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다들 아시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임대보증금 3천만 원. 이건 나중에 입찰가를 쓸 때 거기에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요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막간의 뭐 홍보 아닌 홍보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올리는 그 채널이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여기 구독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포스팅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운영하는 블로그를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셔서 이웃 추가와 공감, 이 공감 버튼, 뭐 이 강의 같은 거 좀 들으시면은 공감을 좀 클릭해 주시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좀 힘이 난다. 자, 이제 그 시설 면적에 대한 이제 반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보육 정원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그 시설 면적을 제가 잘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자, 시설 면적이 이렇게 되면은 어린이집 전용 면책 해가지고 이게 4.29로 계산을 하게끔 그 뭐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설 면적을 4.29로 나누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육정원은 61명. 자, 이제 보육정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반편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61명까지 있다. 뭐 이걸 반올림해서 62명 잡아도 되지 않냐? 뭐 잡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61명으로 하시는 게 낫다. 자, 61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방 구성을 했습니다. 뭐 방 구성은 뭐 여러분들 뭐 스타일대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뭐 방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가장 현실적인 방 구성은 뭐 이렇게 하시면 좋다. 뭐 좀 더 시설이 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이렇게 4, 5세를 뭐 구성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반편성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요하진 않아요. 왜? 뭐 이렇게 우리가 반편성을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원화 모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원화 모집이라는 거는 이제 뭐 원화 모집 현황을 봐서 이것들이 다 달라지면 숫자가, 그래서 더더욱 입찰가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반편성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원화 모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는 반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 예산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편성이 안 나오면 예산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라 데이터를 넣는 거죠. 자, 요것만 가지고 이제 입찰가 산출 내역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거 자체가 이제 입찰가에 대한 산출 내역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입찰가가 이렇게 나왔냐 했을 때 저는 방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산출 내역.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 이렇게 보육료도 이게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죠. 이 금액 이상으로 받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가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홍길동이 들어오건 심사위원이 들어오던 뭐 임꺽정이 들어오건 누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더라도 동일 조건에 동일 금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입찰가라는 것 자체가 누구가 더 많이 내고 누구가 더 적게 내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및 입찰가를 산정을 하면은 자, 보육료 총 수입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월 임대료를 뽑으면 5%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연 임대료가 나오죠. 이거를 총 요 금액을 나누기 5%를 하면은 이게 됩니다. 이건 연 임대료예요.
그리고 이제 월 임대료를 나누면 이걸 1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월 임대료는 99만 얼마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입찰가라는 건 뭐냐면 3년 기준이잖아요. 아까 그 계약 조건이 3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내가 임대료로 내야 될 금액은 이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곱하기 3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입찰가가 산정이 됐습니다. 근데 입찰서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공고문에 보시면 입찰서가 있어요. 자, 요 정도 나왔으면 다 쓸 수가 있잖아요. 자, 어떻게 쓰면 됩니까? 자, 입찰 가액. 입찰 가액이라는 건 이게 들어오면 돼요. 이 금액이 여기 들어오면 됩니다. 입찰 보증금. 아까 입찰 보증금 얼마였습니까? 3천만 원 기억하라고 했죠.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3천만 원. 3천만 원 여기 적으면 돼요. 그냥 있는 거 적으면 되고 이거는 아까 덧셈, 뺄셈, 나눗셈. 그거 좀만 하면 입찰 가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강좌도 만들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 필수로 클릭해 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더 양질의 강좌를 포스팅 하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 공감하고 이후 추가.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블로그 포스팅마다 공감 버튼을 좀 클릭을 해달라는 겁니다. 공감 버튼은 클릭을 안 해요. 그냥 데이터나 정보만 받고 그냥 가겠다는 거지. 자, 클릭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후 추가. 서로 이후 추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서로 이후 추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이후 추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블로그를 막 열심히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서로 이후 추가를 하셔도 되겠지만 뭐 그렇지 않는 분들은 그냥 이후 추가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어린이집 입찰에 관련된 국공립하고 관리동 입찰 정보, 뭐 공고문, 뭐 이런 거 다 저희가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원탑이라는 사이트인데 네이버에서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시면은 사이트 그 카페로 바로 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도 해주시면은 굉장히 양질의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그 컨설팅 분야에 대한 안내를 제가 좀 간단하게 뭐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집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접니다. 제 제 사진은 아니고요. 그냥 접니다. 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해드리는 그 컨설팅 분야는 일단은 뭐 운영계획서, 그리고 뭐 세입세출 예산서, 그리고 소견 발표 자료, 뭐 그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크게 이렇게 소견 발표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PPT라고 하시죠. 파워포인트에서 큼직큼직한 약자만 딴 PPT. 원래는 PPT라는 거는 파워포인트 그 파일명의 그 적인데 많은 분들이 PPT 하시니까 저도 PPT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PPT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전에 제가 강의를 들어갔는데 그 강사분께서 되게 유명한 강사예요. 파워포인트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사인데 제가 좀 어릴 때 그분께서 PPT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쓰건 안 쓰건 사람들이 PPT라는 용어 자체가 이해하기도 쉽고 서로 간에 어떤 의사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원활하게 잘 작동이 되면은 뭐 쓰지 말라고 할 필요가 있냐 굳이. 어차피 그렇게 형성된 용어다 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냥 PPT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PPT, 그게 이제 그 어린이집 입찰 분야에서는 소견 발표라는 그 정식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사 안내책자에도 보시면은 소견 발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저의 그 프로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역량적인 부분은 제가 약 한 10년 정도 국공립 관리동
관련된 뭐 입찰 컨설팅을 했고요. 토탈게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약 600건 정도의 제가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죠. 컨설팅이라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 곳에 이제 집중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포함한 각 뭐 시자체, 뭐 제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지역도 제가 뭐 컨설팅을 했던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광범위한 그 데이터와 정보를 제가 갖고 있다. 그리고 풍부한 경험. 뭐 여러분들이 솔직히 뭐 입찰해봤자 뭐 한두 번, 뭐 많이 해봐야 뭐 10번 이내잖아요. 저는 이거를 600번을 했다.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겠습니까? 뭐 그 정도의 역량을 제가 갖고 있다. 뭐 마치 좀 자화자찬하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사실 팩트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화자찬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약 400건 이상의 운영계획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예산수도 그렇고 소관 발표 자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잘 되고 뭐가 못 되고, 또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자료와 그 PPT를 갖고 발표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뛰어넘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죠. 왜? 아, 여기 시장은 요 정도 수준이구나. 그럼 요것보다 조금 더 수준을 올리면은 그 경쟁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을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략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데이터에 대한 그 광범위한 또는 폭넓은 데이터 분석이 다 이루어졌다.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퀄리티. 제가 그 어린이집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비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 대부분 원장님들이 그 정도까지 지불을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분야에 이제 측정되어 있는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대에서 제가 이제 뭐 그 이상의 결과물을 제공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한 10년 정도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600건 정도의 컨설팅을 하면서 그 분석됐던 뭐 강점, 약점 뭐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드립니다. 또는 최상의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뭐 컨설팅 또는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다. 연락처는 앞서 말씀드린 뭐 카페에 가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블로그에 보시면 제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블로그와 카페, 그리고 그 유튜브에도 보시면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메일 주소에 본인의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뭐 필요한 질문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비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카페에 오셔서 뭐 글을 남기거나 저한테 뭐 쪽지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아, 뭐 컨설팅 의뢰라든지 뭐 대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의뢰건은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이제 뭐 그 문의 뭐 이런 거 좀 궁금하고 내가 이런 거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카페에 오셔서 글을 써주시면은 그것도 굉장히 신속하게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해서 저기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